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태풍 콩레이가 주말 동안 경북 동해안을 휩쓸고 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체로 맑은 하늘을 되찾았는데요. 절기상 할로윈 오늘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기온은 어제보다 더 낮아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말 동안 경북 동해안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일요일에는 태풍이 독도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대체로 맑은 날을 되찾았는데요. 절기상 한노인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기온은 점차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풍 콩레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곳은 영덕군이었습니다. 저지대 시장과 주택가에 갑자기 물이 차면서 주택만 1,100여 채나 침수됐습니다. 피해 현장을 김철승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인근 하천이 범람하면서 경북 영덕의 전통시장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갑작스런 폭우에 2m 높이로 물이 차올랐고 상인과 주민들은 구조대 보트를 타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찾은 전통시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이불에 옷가지까지 모두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 폐기물로 변했습니다. 이불이고 너무 물건 맡아놓은 게 지금 물에 다 잠겨갖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멀밭으로 변한 가게 안에는 냉장고와 정수기, 의자가 넘어져 나뒹굽니다. 물이 여기서 이만큼 찼는데 완전 7년 동안 장사해도 처음이고 안에는 지금 엉망초토화됐습니다. 대형 슈퍼마켓도 아예 못 쓰게 된 물건이 부지기수입니다. 물막이 역할을 하던 인근 학교 담장이 무너지면서 순식간에 침수된 것입니다. 담벼락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확 밀어닥쳐 보니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냉장고들이 떠내려갈 정도로. 바다로 떠내려간 어선 15척은 대부분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됐지만 아직도 몇 척은 흔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 발생한 이재민만 500여 명의 침수주택은 1,100여 채, 집계 중인 상가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태풍 콩레이로 영덕군 강구면과 축산면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저지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선 이번 태풍으로 영덕에서 1명이 숨지고 포항에서 1명이 실종된 가운데 건물 1,200여가 침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포항 21채를 빼면 나머지는 영덕군 축산면과 강구면, 영덕읍에서 발생했는데 이 지역은 도로나 하천 둑보다 지대가 낮은 곳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태풍 콩레이로 큰 피해를 본 영덕을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영덕군 축산면의 피해 지역을 방문해 약 20분간 주민들과 함께 가재도구를 밖으로 옮기고 이불과 옷 등을 치웠습니다. 또 강구시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하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어제 오전 1시쯤 경주시 양북면 장항리 4번 국도 장항교차로 주변에서 옹벽이 무너지고 일부 도로가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사고로 이 일대 도로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주시는 태풍의 영향으로 지면 등에 이상이 생기면서 옹벽이 붕괴한 것으로 추정하고 전문가 조사를 거쳐 응급 복구할 예정입니다.
종합병원 개설은 영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적십자 병원이 개원했는데 첫 해 적자 규모가 무려 43억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해마다 적자액 절반을 내기로 한 영주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우려됩니다. 홍석중 기자입니다. 3년여의 공사 끝에 지난 6월 영주 적십자병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정형외과는 개원 초부터 예약이 몰리는 등 지역 첫 종합병원에 대한 영주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적십자 측은 빠른 시간 안에 진료 권역을 넓혀서 병원 운영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들은 그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해서 영주 시민들이 정말 바라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그런데 최근 시의회에 제출된 적십자병원 출연 동의안에서 올해 병원 적자액이 43억 원, 5년간 누적액은 98억 원으로 추산된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2016년 추계 당시 35억 원으로 예상했던 적자 폭이 2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마다 적자액의 절반을 책임지는 조건으로 병원을 유치했던 영주시의 재정 부담도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97억이라는 100억에 가까운 돈이 생긴다는 거는 더 생길 수도 있는 문제고 앞으로도 좀 걱정이 사실 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저희들이 좀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고. 영주시는 개원 준비 비용이 추가로 포함됐고 진료 과목 증설도 적자폭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한 가운데 시의회 출연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적자는 논란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비가 2023년까지 9조 원 이상 늘어나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곽대훈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조기 폐로로 8,510억 원을 비롯해 신한울 3, 4호기와 영덕 등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로 8조 1,000억 원의 전력 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산업부는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당시 발표한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9% 인상분에 이미 반영돼 추가 인상 요인은 없다고 밝혔지만 곽 의원은 연료비를 지난해 수준에 고정시키는 등 보수적으로 추정한 것이라며 전기요금 변동 없는 에너지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포항 영일대에서는 스틸아트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포항시립미술관에서는 스틸아트의 미술사적 계보를 탐구하는 기획전이 마련됐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대미술은 산업재료인 철을 미술에 도입합니다. 거대한 철판을 배경으로 낡은 옷가지며 돌멩이를 매달아 놓은 이 작품은 산업사회가 배설한 사회 문제를 지적합니다. 현대미술의 한 갈래로 간결함이 특징인 미니멀 아트는 특히나 철에 주목했습니다. 바닥에 깔린 긴 철판은 빛에 따라 다양한 결을 보여주며 세 개의 스테인리스 육면체는 일정한 수학적 비율로 축소됩니다. 스틸아트의 미술사적 자취를 추적하는 이번 전시는 세계적인 작가 11명이 참여하며 제품과 작품 설명을 없애 감상자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스틸이 어떻게 미술사에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한국 작가들이 세계 미술사에서 어떻게 철이라는 재료로 서로 소통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전시장에는 지진이 일깨워준 도시의 의미를 재조명합니다. 사진작가 박진영은 동일본 지진 이후 방출된 원자력 오염수가 어떻게 바다를 돌아 다시 도시로 가는지를 담았으며 박경근 미디어 작가는 제철의 역사를 통해 도시의 발전과 노동자의 노고를 함께 보여줍니다. 포항의 사진작가들도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포항을 묘사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임동혁의 피아노 리사이틀 그의 슈베르트가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리며 영상으로 만나는 예술의 전당 가곡의 밤이 포항시청 대잠홀에서 제2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희망 나눔 콘서트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 경주 시립합창단 특별 야외음악회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는 경주 예술의 전당 어울마당에서, 포항시 생활문화페스티벌 있다가 영일대광장 포항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북상으로 이틀 동안 중단됐던 경주 신라문화제가 어제부터 재개됐습니다. 경주시는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철거했던 공연장 등 신라문화제 관련 시설물을 점검한 뒤 재설치했고 오는 9일까지 예정된 주요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개막한 제46회 신라문화제에는 첨성대 축조 재현 등의 체험과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5일 인천과의 맞대결에서 패하며 사실상 상위 스플릿 진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강등이라는 부담을 안고 싸워야 할 스플릿 B그룹에서 과연 대구FC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또 준결승까지 진출한 FA컵에선 얼만큼 성적을 거둘지 서건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어느덧 리그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는 대구FC. 8월 말부터 4연승을 거뒀지만 이후 경남과의 맞대결은 무승부. 포항, 인천에겐 내리지며 상승세가 주춤해졌습니다. 특히 국가대표 수문장 조현우 선수가 돌아온 뒤 오히려 경기마다 2골씩을 내주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때 상위 스플릿 진입을 노렸지만 FA컵을 병행하며 체력적인 부담까지 커진 대구. 오는 20일 33라운드를 마친 뒤 이후 스플릿 그룹 내에서 5경기를 더 치러야 하는데요. 강등권인 11, 12위와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최대한 승점을 쌓아야 하는 상황. 승점차가 크지 않아 잔류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승점을 쌓아 지난해 거둔 승리 8위 이상을 확보한 뒤 FA컵을 생각해야 할 텐데요. 그런 만큼 다가오는 전남과의 스플릿 라운드 이전 마지막 경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길었던 연승만큼이나 자칫 길어질지 모를 부진의 갈림길에 선 대구FC. A매치 휴식기인 약 2주간의 시간 동안 어떤 대비책을 찾을지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포항 지역 과메기 생산업체의 유통이력 신고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포항세관에 따르면 지역 과메기 생산업체의 유통이력 신고 건수는 지난 2016년 330여 건에서 지난해 620여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통이력 신고 제도는 냉동꽁치 등 38개 수입 품목에 대해 단계별로 거래 내역을 신고 관리하는 제도로 원산지 둔갑 방지와 수입 물품의 신속한 리콜 등에 도움이 됩니다. 지난해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양치유 실용 사업인 협력 지자체로 선정된 울진군은 최근 심포지엄을 열고 지역 특화 사업 모델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해양수산부와 태안군 등 전국의 다른 협력 지자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해양치유 자원 발굴과 사업 모델에 논의했습니다. 울진군은 오는 2020년부터 국비 등 344억 원을 해양치유센터와 연구개발센터, 휴양체험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에 대해 일본 원자력 규제 당국이 바다에 방출하는 것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후케타 도요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일 재정화 절차 없이 희석을 거쳐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낮아지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하는 것을 용인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후쿠시마현 의회는 어업과 관광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오염수 해양 방출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해양 방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주말 동안 경북 동해안은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피해가 컸습니다. 일요일에는 태풍이 독도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대체로 맑은 날을 되찾았는데요. 절기상 한노인 오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구름이 조금 지나겠고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2도로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동해상에 내려진 풍랑주의보는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동해 먼바다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로는 너울로 인한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0도, 영덕과 포항이 21도, 경주가 2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구름 조금 지나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한글날인 내일은 구름 조금 낀 가운데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주 후반까지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기온은 점차 더 낮아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